네, 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는 중증도 분류 그리고 케이타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중증도 분류란 트리아제라고 되어 있고요. 응급상황 시 치료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을 트리아제라고 합니다. 아래 보시면은 본래 프랑스에서 보통 유래되었다고 알려져 있고요. 처음으로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도입한 사람은 도미니크 장 라레, 그 EMSS에서 그 프랑스 군의관이었던 그 분이 처음으로 도입을 해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응급조치 우선순위의 개념은 응급의료뿐만 아니라 비상상황에서 자금, 인력, 시간, 관심 등 어떤 특정 자원의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당장 가용한 자원이 크게 부족해 모두 만족시켜줄 수 없는 경우에 이를 회생 가능성이나 자원의 필요성에 따라 자원 분배를 차등화하는 일반적인 개념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트리아제란 수요에 대해 적절히 자원을 공급하기 위해 나누는 것을 트리아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트리아제에서는 뭐 재해나 재난 상황에서 여러 가지 분류 방법이 개발되었으나 주로 4단계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요. 긴급, 응급, 비응급, 그리고 지연으로 되어 있고, 뭐 스타트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요즘엔 이게 알파벳이 틀렸는데 솔트라고 해가지고 다섯 가지 단계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반 응급 상황에서는 국내 각국의 사정에 맞게 중증도 분류 방법을 개발하여 도입하고 있는데 미국은 주로 4단계로 쓰고 있고요. 캐나다나 일본 같은 경우는 시타스, 제이타스라고 해가지고 5단계 분류 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 다만 재해 재난 상황과 일반 응급 상황에서 중증도 분류의 목적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재해나 재난 상황에서는요, 최대한 많은 인명을 살리기 위한 게 목적이고요. 일반 응급 상황에서는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기 위한 게 트리아제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트리아제는 재해 재난 상황과 일반 응급 상황에서는 조금 다른 시점으로 바라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스타트 트리아제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걸을 수 있나요? 예스라고 하면은 다 마이너. 네? 그리고 걸을 수 있나요? 없어요. 근데 지속적인 호흡이 있나요? 없어요. 하면은 에어웨이 포지션을 취해봤는데 호흡이 없습니다. 그럼 익스텐트로 지연으로 빠지는 거고요. 어, 에어웨이 포지션을 했을 때 호흡이 있다라고 하면은 긴급으로 빠지는 거고요. 호흡이 있습니다. 하지만 호흡수가 30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긴급으로 빠지고요. 30회는 이하입니다. 그래서 펄퓨션을 확인해 봤더니 캐필라리 리필이 2초가 넘어가네요. 라디알 펄스가 없어요. 결국에는 혈압이 낮다는 뜻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은 긴급. 라디알 펄스가 있고 캐필라리 리필도 2초 이하이지, 2초 미만이지만 멘탈 스테이터스를 확인해 봤을 때, 명령의, 지시에 반응을 잘 못합니다. 그러면은, 긴급, 잘 반응을 한다면은, 응급. 그래서, immediate, delay, minor, 그리고 expectant라고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이 SALT, Mass Casualty Triage라고 해가지고, 처음에는, 두 가지 방법으로, 확인을 하는 거고요. 먼저, 어,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 네, 스텝 1에서는 글로벌 솔팅 해가지고 첫 번째로 아까 살트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걸을 수 있으면은 걸을 수 있는지 여러분들 빨리 빠져나오세요. 걸을 수 있는 분 나오세요. 나오세요. 라고 해서 군중을 먼저 빼내고요. 그러고 나서 각각의 평가를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메이저 해머리지 컨트롤을 하고 오픈 에어웨이 그리고 이런 안티도트 같은 걸 다 준비를 하고요. 그 브리딩이 했는데 브리딩이 없습니다. 이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사망으로 판정을 하고요. 브리딩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저기 그 명령에 하거나 명령 반응에 잘 움직임을 하거나 혹은 페리페랄 펄스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저기 호흡 노력이
유무를 확인하고 메이저 헤머리지가 컨트롤 되고 있는지 라고 하는데 어느 하나라도 아니라고 하면은 지금 어,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용 자원으로서 생존을 시킬 수 있는 쉽게 말하면은 도전이 가능한 것인가 라고 한다면은 긴급으로 빼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이런 가용 자원을 했을 때 지금 불가능하다 그렇다면은 이 지연으로 빼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거는 다 괜찮아요. 오베이도 되고 저기 페리페랄 펄스도 있고 저기 호흡 뭐 저기 디스트레스도 없고 메이저 헤머리지도 컨트롤 잘 되고 있어요. 그럼 마이너 인절인가요? 마이너 인절이만 있나요? 라고 했을 때 예스이면 당연히 미니멀로 가는 거고 마이너 인절이만 있는 건 아니에요 라고 하면은 예 딜레이로 이렇게 나눠지는 5가지 미니멀, 딜레이드, 이미디어트, 익스펙턴트 그리고 데드 이렇게로 나누어서 하는 방법이 솔트 차이점은 결국에는 여기 긴급이냐 지연이냐를 나눌 때 이 자원의 가용성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 평가라는 부분이 한 번 더 들어간다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뭐 이외에도 이렇게 이렇게 레드, 옐로우, 그린, 블루, 블랙 이렇게 나누는 경우도 있고요. 멕시코 같은 경우는 이게 아마 아까 전에 이게 미국 병원에서 좀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프 스트레스팅 인저리 같은 게 있거나 그런 분들 바로 이머전시 앤 이미디엇 해가지고 레드 그리고 얼전트, 딜레이드, 익스펜턴트, 데드 이렇게 하고 실제로는 4개 단계로 활용하는 거죠. 네,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고 이게 멕시코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멕시코 같은 경우는 여기 저기 리서스테이션, 이머전시카, 얼전시카, 얼전시카, 매너, 씬, 얼전시카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가지로 하고 그 의사를 보는 데까지 시간, 즉각적으로 진료를 봐야 되는 시간 해가지고 즉시 10에서 15분, 60분, 2시간, 4시간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분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시타스라고 해서요, 캐나디안 트리아제 앤 에큐이티 스케일이라고 해서 이것도 레벨이 1, 2, 3, 4 5개가 있고 리서스테이션, 이머전시, 얼전트, 레스 얼전트, 넌 얼전트라고 해서 그 진료를 봐야 이 레벨에 따라서 진료를 봐야 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게 0분이니까 당연히 즉시 이거는 15분 내로 얼전트는 30분 내로 4단계 레벨 4는 60분 내로 그리고 논 얼전트는 2시간 내로 환자를 진료해야 합니다. 응급실 내 중증도 분류는 응급실은 선착순이 아니라 응급실 중증도 순서입니다. 그래서 응급환자 분류 우리나라에는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시타스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분류를 다시 했고요. 똑같은 등급이나 처치 시간에 대한 부분은 똑같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레벨 1인 경우에는 즉시 치료를 해야 되고요. 2단계인 경우는 분을 조금 바꿨죠. 뭐 10분, 30분, 1시간, 2시간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타스라고 하고요. 코리안 트리아제 앤 에큐이티 스케일. 그래서 아까 전에 캐나디안과 코리안 이 2가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자면 응급의료 체계는 병원 전 단계와 병원 단계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병원 전 단계에서 환자를 가장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각 병원을 비교하면 객관적인 정보가 필요하고 이런 정보를 얻기 위해서 전국 병원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환자 분류 도구가 필요하다라는 배경으로 시작이 되었고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시타스를 수용 개작하였습니다. 케이타스는 단순히 응급실에 내원하는 환자의 진료 순서를 정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도 병원 전 단계에 아울러서 응급의료 체계 전반을 기억하기 위해서 시작되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프리호스피탈 케이타스가 병원 전 119에 도입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그것을 조율하고 있고 맞춰가는 중에 있습니다. 네, 케이타스는 환자를 평가할 때 증상을 중심으로 분류하는 도구이고요. 환자의 첫인상을 평가하고 감염 여부에 대한 기본적인 문진과 진찰을 시행을 하고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에 따라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1차 고려사항, 증상에 따라 특별히 적용해야 할 2차 고려사항으로 환자의 중증, 긴급도를 결정합니다. 분류된 병원 전 단계 케이타스 결과에 따라서 환자는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게 되며 병원에 도착한 후 분류 결과에 따라 진료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안전한 대기 시간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분류 과정은 환자가 도착 당시와 도착과 함께 첫인상 판단을 하고요. 감염성 질환에 대해 선별 검사를 하고 내원한 이유, 증상, 그리고 중증도 분류를 확인하기 위해서 면담 및 평가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관적 및 객관적 평가를 적절한 고려사항을 적용하여 포함합니다. 그리고 중증도 분류를 하여 단계를 결정을 하고요. 중증도와 의료자원의 가용성을 바탕으로 환자를 치료구역 혹은 대기장소로 배정을 합니다. 적절하게 대기장소로 배정된 환자를 위해 초기 증상을 완화하거나 의료적인 지시를 시행할 수가 있고 케이타스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가능할 때마다 대기장소에 있는 환자는 재평가되어야 합니다. 레벨 1은 지속적으로 감시를 해야 되고요. 레벨 2는 10분마다, 레벨 3는 30분마다, 레벨 4는 60분마다, 레벨 5는 2시간마다 다시 재평가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코드로 되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A의 첫 번째 자리에는 성인이냐 소아냐가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 두 개의 자리는 대분류, 중분류가 되어 있고 나머지 뒤에 두 개는 증상이나 징후를 나타내는 코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에 숫자가 있는데 이 앞에 5개의 알파벳 뒤에 숫자가 하나 있는데 얘는 저기 분류 등급 레벨을 1, 2, 3, 4, 5를 얘기하는 거고요. 뒤에 0, 1, 2, 9라는 코드가 들어갈 수 있는데 0은 비감염, 1은 비말이나 공기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 2는 접촉감염이 위험이 있는 경우, 9는 미상인 경우 이렇게 코드를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형 중증도 분류 체계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컬러 클래시피케이션 어코딩 투 트리아지 레벨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색깔로도 나누어져 있고요. 먼저 나이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를 선택하고 나면은 이제 환자 증상에 따라서 이렇게 총 17가지죠. 에 대해서 물질 오용인지 환자의 증상과 그 징후가 물질 오용에 해당하는지 정신건강에 해당하는지 신경과에 해당하는지 안과에 해당하는지 코질환, 귀질환, 이비인후과인지 호흡기 질환인지 심혈관계 질환인지 소화기 질환인지 산부인과인지 비뇨기과인지 정형외과인지 외상인지 환경손상인지 피부인지 일반 상황인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각 과에 나타날 수 있는 각 증상들이 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걸 하나하나씩 찍어서 누르게 됩니다. 소화기에 들어가면은 환자가 증상이 복통인지 식욕불인지 변비인지 직장 내 이물인지 이런 통증이나 구토, 구역, 회음부 통증인지 설사인지 뭐 토혈인지 혈변인지 딸꾹질인지 등등등등 이것들을 환자의 증상에 따라서 이런 걸 이렇게 클릭을 하게 돼 있고요.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은 복통에 들어가면은 복통에 따라서 망성 경증 복부 통증인 경우에 5점 레벨 5가 되는 경우고요. 그리고 활력 징후나 이런 통증 같은 건지 만성 여부인지를 확인해서 4, 3을 줄 수 있고요. 그리고 만성이 아니라 급성 통증이라면 뭐 레벨 2까지 올라갈 수가 있고 1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 고려 사항이 여기 다음과 같은 경우요. 복통이면서 쇼크이나 무의식이면 당연히 레벨 1이 되는 경우고 복통이면서 중증 호흡곤란과 혈액학적 장애, 의식 변화 혹은 열이나 면역 상태 면역 억제 상태이거나 폐혈증 의증이 되는 경우는 레벨 2 복통이면서 레벨 2가 되는 경우가 되겠고 복통이 있으면서 경증 호흡곤란이나 비정상적인 맥박수나 맥박 압 그리고 그리고 아파 보이거나 뭐 이런 경우는 레벨 3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건강해 보이거나 이렇게 열이나 특별히 그런 게 없다면 뭐 열만 있거나 그러면은 레벨 4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증을 확인할 때는 이게 중심성 통증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서 그리고 통증 점수에 따라서 레벨 2, 3, 그리고 4, 그리고 5를 줄 수 있습니다. 급성과 만성은 보통 만성 통증은 급성보다는 한 단계 낮은 같은 점수에서 낮은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활력징후 고려사항도 있고요. 그리고 추가로 1단계 고려사항 이렇게 되어 있고요. 활력징후 고려사항은 의식 수준, 혈액학적 상태, 호흡 상태, 체온 상태 등과 함께 이렇게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 증상에 따라서 이것을 고려해서 레벨을 판단하라 라는 게 되겠고요. 그리고 1단계 고려사항으로서는 출혈 상태나 사고 기전, 급성 중심성 통증인지 급성 중심성 통증이라면은 8에서 10점이면은 무조건 레벨 2, 4에서 7이라면 3, 4보다 아래면 4 이렇게 돼 있고
만성 중심성 통증이라면은 점수 구간은 똑같지만 레벨 하나씩 떨어뜨려서 3, 4, 5. 급성 말초성 통증이라면은 3, 4, 5 레벨 하나씩 더 떨어뜨리고요. 만성 말초성 통증이라면은 점수가 8, 10 다음에 8 아래 이렇게 두 가지 분류로만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SIRS는 Systemic Inflammatory Response Syndrome이라고 해서요. 전신적인 면역 반응 증후군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것이고, 이 네 가지 중에서 네 가지를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는 신체 체온이고요. 하나는 허트레이트가 되겠고, 하나는 호흡수 혹은 PaCO2가 기준이 되고요. 하나는 WBC 기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그 트리아제 처음에 보고 나서 처음에 응급실 들어오자마자 당연히 WBC는 전원을 놓은 경우가 아니라면 WBC 값이 안 긋고 있겠죠. 그렇다 보면은 위에 세 가지를 봤을 때 세 가지 다 해당한다면은 저기 뭐 폐혈증, 의증 이쪽이 다 만족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 뭐 이 네 가지 중에서 세 가지를 만족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라도 해당이 된다면은 만족하는 경우, 이게 세 개가 만족하는 경우, 세 개 미만으로 만족하는 경우, 하나만 만족하는 경우, 그 중에서 열,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시를 들어보면서 하나하나씩 실제로 케이타스를 한번 꺼내서 한번 해볼게요. 75세 남자고요. 건강해 보이나 3일간의 전신세약, 두통, 발열이 있고요. 약간의 호흡 노력과 경미한 기침, 맥박수는 98이고 규칙적이고, 혈압은 140에 80인데 체온이 38.5도고요. 산소포화도는 94고 GCS는 좀 14점입니다. 우리가 한번 케이타스를 펴보겠습니다. 보이시죠? 잘 녹화가 되고 있나? 모르겠네. 케이타스를 한번 제가 켜보겠습니다. 켜보면요. 일단 70 아까 잠시만요. 어, 75세 남성이니까요. 동시에 15세 이상이라고. 잠시만요. 아까 말씀드렸다가 다시 말씀드리면 75세 남자입니다. 15세 이상이죠. 15세 이상을 이렇게 누르면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고르게 돼 있어요. 증상에 따라서. 아까 전에 두 번째 진술이 건강해 보이는 3일간의 전신세약 두통 발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신세약 두통 발열이면은 3일간의 전신세약이고, 아까 전에 GCS도 14점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저는 신경과로 가겠습니다. 예, 의식 수준의 변화까지는 전신세약이니까 사지 약화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아니면 두통, 사지 약화 뭐 둘 다 있으셔서 의식 수준의 변화, GCS 좀 떨어졌으니까요. 저는 의식 수준의 변화를 좀 심하게 보고 봤을 때 환자는 일단 건강해 보인다고 했고요. 3일간의 전신세약 그리고 경도의 호흡 노력이나 경미한 기침이 있고요. 열 있습니다. 열 38.5도고요. 140에 80 혈액학적으로는 안정된 것 같습니다. 레벨 1, 2, 3 의식 수준의 변화로 볼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3점 여기 경증의 호흡곤란 그리고 열도 있는 이 레벨 3를 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75세 남성 건강해 보이는 3일간 전신세약 투석 발열 경도의 호흡률 경미한 기침 호흡 혈압 산소 이거 봤을 때 정답은 레벨 3 이렇게 되겠고요. 다음 거 볼까요? 예, 64세 남자입니다. 잠시만요. 예. 일단 64세 남자이고요. 좌측 하복부 통증과 팽만감 그리고 어제 내원했다고 하고요. CT 촬영을 위해서 재내원했고
건강해 보이고 평만감도 다 좋아졌다고 합니다. 구역구토 없고 설사도 없고요. 호흡수, 맥박수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환자를 한번 저희가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음, 다시 제목으로 왔을 때 15세 이상이면서 어, 아까 전에